네, 지난 시간에는 여가 장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은요. 제가 여가 생활을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소소한 팁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 된다 그럽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당연히 스마트폰도 폰이니까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국민 SNS라고 하는 카카오톡 다 이용하시죠. 이 세 가지는 아마 다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이 세 가지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사는 주로 다 스마트폰으로 읽어요. 맞습니다. 검색. 네. 그렇죠. 검색도 하시고 뉴스 보는 것도 네네네. 요즘에는 폰으로 하시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예능 같은 것도 유튜브로 다. 네네. 네. 예전 같으면 TV 시청도 그쵸. 요즘에 짤로 이렇게 네, 많이 네. 보고 있습니다. 더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전 게임하고 사진 찍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게임도 많이 하시고 사진 찍는 것도 하시고요. 그림 그리기도 하죠. 와. 요즘 네네네. 노트가 있으니까 저는 잘 안 하지만 안 하는 걸 왜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저희 작은 아들이 네. 저희 집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메모장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네. 금융거래, 주식거래. 맞아요. 그런 것도 하시고요. 모든 게 다 요즘에 되는 거예요. 네네. 맞네요. 그리고 TV 보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영화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음악도 들어요. 맞아요. 음악도 들으시고요. 쇼핑. 쇼핑요. 네. 맞습니다. 쇼핑도 하시고 줄줄이 나오시거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네. 제가 대략적으로 살렸는데 한 12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가 20개 정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때 나는 5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혹은 10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요즘에 스마트폰만 잘 활용하셔도 적어도 한 10개 정도 활동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론 나이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고령층에서는 스마트폰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스마트폰만 잘 활용하셔도 10개 정도를 쓰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고요. 여행 가고 친구 만나고 등산하고 산책하면 20가지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특별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활용만 잘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가를 가벼운 여가와 진지한 여가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여가는요, 내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지한 여가는 아무래도 좀 배우셔야 잘할 수 있는 여가를 뜻합니다. 악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좀 배워야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벼운 여가로 볼 수 있고요. 자, 공부한다고 구구단 외우고 받아쓰기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 것은 진지한 여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V 시청은요,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까? TV 시청을 하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하면 보기만, 돼요. 네. 그냥 하시면 되죠. 네. 가벼운 여가. 가벼운 여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이 모든 사람에게 가벼운 여가 혹은 진지한 여가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여가 활동을 가볍게도 내가 할 수 있고 진지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내가 태도적으로 진지하게 보는 것 말고요. 활용하는 면에서 그냥 보는 것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 영상 같은 맞습니다. 네네. 교육방송 시청. 맞습니다. 교육 방송도 있고요. 배울 수 있는 것이 낚시를 보면서도 배울 수 있고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 방송을 보면서 하실 수도 있고 요리도 보고. 네네. 요리도 보시고 다큐멘터리도 보시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맛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맛집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한번 찾아가셔서 음식 맛보시고 하시면 진지한 여가로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술은 마시는 겁니다. 자, 술 마시는 것은 가벼운 여가입니까? 진지한 여가입니까? 가벼운 여가요. 예. 어떤 분은 나는 진지하게 마셔. 진지한 여가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태도가 진지한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면에서 진지하게 여가로 즐기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술을 집에서 담궈 드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요즘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막걸리를 담궈 먹는 분이 계시거든요. 벌 잡아서 벌주를 만들어 먹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맥주를 집에서 만들어 파는 그런 기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 관련 자격증 중에 소믈리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믈리에 뭐 자격증 따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취미가 등산인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산을 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산이 기준이 아니라 술이 기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특별히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번 주는 뭐 청주 막걸리, 예. 다음 주는 예천 막걸리, 예. 뭐 그렇게 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볍게도 할 수 있고 진지하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드시면 내가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가 더 늘어날까요? 아니면 좀 줄어들까요? 줄어들 것 같은데요? 예, 줄어드는 게 맞아요. 운동으로 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70, 80 넘어가시면 못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가 활동의 개수가 줄어들더라도 내가 진지하게 할 수 있으면 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깊은 여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분은 이상배 대장님이십니다. 이분은 공무원이셨는데 등산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자, 옛날에는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려면 20년 이상 근무를 하셨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 19년 정도 근무를 하셨대요. 그리고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그 퇴직금을 가지고 어디를 갔을까요? 등산 가니까 산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팔 정부에 환경 보전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 몇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예전에는 1억 넘게 돈을 맡겨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사모님 모르게 그 돈을 냈습니다. 네. 그렇게 에베레스트 산을 갔는데 첫 번째 성공하셨을까요? 실패하셨을까요? 실패했을 것 같아요. 실패했어요. 네. 또 가셨습니다. 두 번째 가셨는데 두 번째 성공하셨을까요? 실패하셨을까요? 실패하셨을 것 같아요. 실패하셨어요. 두 번째 등반에서는 죽을 뻔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속이 상하셔서 1년 동안 술만 마시다가 힘을 내셔서 한 번 더 도전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을 하셨거든요. 자, 세 번째 도전 성공하셨을까요? 실패하셨을까요? 하셨으면 좋겠지만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성공하셨어요. 오. 네, 성공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은요, 지금은 뭘 하시냐면, 자, 등산이 처음엔 취미였죠. 지금은요, 직업이 되셨어요. 직업이 되셨고, 등산 용품점을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봉사활동, 좋은 일도 자기 취미를 통해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1년에 한 번 지역에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등산학교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무료로 가르치시고 무료로 같이 등반하시고 본인의 등산용품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멋진 등산복을 한 벌씩 선물해 주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취미 여가 생활을 잘하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성을 살려서 노후에 내 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될 수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좀 폭넓은 여가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오토바이 타는 언니라는 분으로 유명한 신계숙님을 좀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세계 테마 기행으로 좀 유명해지셨고요.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50 넘어서 오토바이를 배우셨다 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책을 하나 쓰셨는데 책 제목이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하는 인생. 이분은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참지 않고 해본다고 하십니다. 본인 성격이 급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도전 정신이 강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50이 넘어서 본인이 취미생활부터 해서 이루어냈던 일들이 나오는데요. 예, 중국 요리서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 연구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도 배우고요, 색소폰도 배우고요, 오토바이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먹은 것을 실천하는 3단계가 있는데 특별히 선생님들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궁뎅이를 뗀다, 그 다음에 나간다, 그 다음에 일단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너무 쉽죠? 네.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요즘에는 이분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좋아져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토바이를 사러 가셨대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탈 줄 모르시니까 오토바이 사는 곳에서 한 보름 정도 배우셨대요. 그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색소폰을 배우고 싶은데 일단 학원을 찾아가서 또 연주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변의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속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말이 요즘에는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로 인생도 길고 또 예술도 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수명이 좀 더 길어졌다는 말인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너무 바쁘다고 해서 오늘의 행복, 오늘의 여가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가 미뤄뒀던 하고 싶었던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오늘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